이게 입니다.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한 남성. 저희 사촌 오빠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40년이죠. 엄청 가까운 사이였죠.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된 끔찍한 비극. 베란다에 가서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는 사실 피해자인데 지금 도리어 피의자가 돼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인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고 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 자동차 대출금을 들고 사라진 송 씨를 찾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남매를 만나봤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자동차 대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5천이 조금 넘으시고요. 저도 이제 3천이 좀 넘죠. 합치면 거의 한 8천, 9천?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제보자 가족에게 접근한 송 씨. 작년 6월쯤에 대뜸 전화가 왔어요. 빚이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있다 하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방법이 뭐냐 했더니 네 이름으로 차를 하나 하자는 거예요. 차를 대판다고 해야 되나?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현금이 또 들어온다. 그 현금으로 내가 네 빚을 갚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고차 판매원인 송 씨의 제안.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과 대출금은 본인이 내겠다고 한 겁니다. 친구를 믿고 가족들의 명의까지 빌려줬는데요. 내주겠다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내줬어요, 얘가. 그러다가 4, 5개 이렇게 되면서부터 안 낸 거죠. 대출 3개월 이후부터는 돈을 갚지 않기 시작했다는 송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그리고 끝내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송 씨는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낸 걸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단 3개월만 명의만 잠깐 빌려줘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돈 안 갚아주고 이 차를 딴 데 팔아버리고 불법 렌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빌린 명의로 산 차를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에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친구가 제 명의로 차를 이제 2대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 차를 본 적도 없고 그 차를 만진 적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오른 제보자들. 지금 대출금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자가 왔네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장기 연체로 대출 회사에서 고소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실 피해자인데 지금 도리어 피의자가 돼서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제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송 씨. 그러나 송 씨는 오히려 당당했다고 합니다. 법으로 따졌을 때 내가 아예 내지 않았던 거 아니야. 난 갚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명의 나한테 준 거고 너희들 형사적으로 날 고발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사람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여기 계십니다. 송 씨의 수법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송 씨의 지인이었고요. 심지어 친인척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되게 이제 뜨문뜨문 보잖아요. 친척이니까. 되게 친절한 오빠였어요, 저한테. 피해자 남매에게 다정한 오빠이자 형이었다는 송 씨. 오빠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랜만에 왔을 때 뭐 잘 지내냐, 돈 때문에 힘들지?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이제 돈을 해주겠다, 채무가 얼마가 있냐 이렇게 온 거예요. 오빠가 돈 빌려주고 나서 갑자기 차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움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을 하고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송 씨. 오빠가 돈을 안 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200씩 나가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예 카드도 못 쓰고 어차피 차값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생활도 못 사고. 가족 같은 사이라고 믿었기에 상처가 더욱 깊었다고 합니다. 저 생활비도 내야죠. 차값도 내야죠. 그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베란다에 가서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죽으면 끝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했다가 애기 있으니까 그래 좀 더 참아보자. 네, 이들이 겪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과태료 7만 원, 이거는 지방세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이건 또 미납 통행료. 지금 내가 타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100만 원. 자, 이런 과정에서 송 씨와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요.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는군요. 형이 돈이 이만큼 있는데 못 갚을 것 같냐? 너 나한테 잘해. 너 나랑 싸우면 국물도 없어. 네 거 갚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가족만 해가지고 거의 1억 5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피해보고 있는 금액이. 알려진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이고요. 파악된 피해 금액 1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대출금을 들고 사라진 송 씨를 찾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과 대출금을 대납해주고 차량을 비싸게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씁니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송 씨는 왜 이러한 행각을 벌인 걸까요? 계약서에 적힌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판매장인데요. 직원에게 송 씨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좀 여쭤보려고 혹시 송 씨를 아시나 해서. 네. 아 그래요? 지금도 혹시 아니요, 사임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분한테 좀 피해 보신 분들 저희 쪽 제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조금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할부를 했나 봐요, 밖에서 아는 사람한테. 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나 봐요. 뭐 연락이 자꾸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잘랐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 피해 보신 건 따로 없으신 거예요, 송 때문에? 아니 이제 저희들도 뭐 밖에서 할부 있어가지고 뭐 할부 문제 생겨가지고 할부사 거래가 끊기는 뭐 그런 저희도 피해를 봤죠.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해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거밖에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어디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그걸 못해드려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거 정도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도 송 씨의 사기 행각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유령회사로 만든 명함이 있어요. 인벤칭 명함이에요? 네. 새로운 명함으로 비슷한 수법의 피해를 일으키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이 과연 송 씨의 사무실일까요? KBS 방송국인데 송 찾고 있어서. 송 씨를 찾자 전화를 건네는 직원. 다름이 아니라 그 송 씨를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만나뵙고 여기 계세요. 아, 여기 안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는 형님인데 안 계시고.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소만 빌려줬을 뿐 송 씨와 무관하다는 대표. 다음으론 사무실 근처에 송 씨 자택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송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관리. 예. 혹시 여기 거주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생기신 분 보신 적 없으세요?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없지. 내가 뭐라 얘기, 어떻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 송 씨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 추적에 어려움을 겪던 그때 송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뭐 저를 제보 받아서 뭐 취재하러 오셨어요? 네, 지금 취재 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긴요? 그 사람들 나한테 받아먹고 얘기 하나도 안 했던데. 그분들한테 차가 없잖아요. 차 주면 돼. 그러니까 왜 안 주시냐고요? 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돈을. 당신 그 사람이 한쪽 속이지?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사람 말꼬리 하나 물어서 허리 좀 뜯어내려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송 씨입니다. 제보자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피해는 피해자들이 다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송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3차 그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은 이 죄에 더 충분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대출금을 들고 사라진 송 씨를 찾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인, 가족에게 접근, 명의를 빌려 자동차 구매 혹은 담보대출을 받은 후 잠적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